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미싱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주기사에서 이번에 출시했던 신모델 DDL-900C 본봉 사절 모델입니다. (900C) 전체적인 외관에 대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식의 전자식 와이퍼가 탑재되어 있고요. 상단에 내장형 미실 감기, 본체 전원부가 있고요. 미싱 스토리 같은 경우는 메인 전원 스위치에 본체와 LED 등을 모두 묶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본체 측면에는 컨트롤 박스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외에 노르발 리프트 모터 등 후면에 아주 깔끔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기름 작동을 하게 됐을 때 기름이 위로 펌프로 올라오게 되는 유창이 존재합니다. 그 밖에 이제 노르발 압력 게이지, 장력 조절할 수 있는 장력 다이얼, 그리고 손 도매 버튼, 그리고 바늘 반침 기능 등 대부분의 본봉에서 보여지는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창. 그래서 이제 기존 형식대로 따라가되 보다 더 이제 보기 좋은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 900C 모델 한번 뒤로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눕히면 전자톱니를 조정해주는 스토핑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오일 탱크가 존재합니다. 이 오일 탱크 안에 기름을 부어 놓게 되면, 기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 튜브를 통해서 내부에 이제 순환이 되게 되고요. 요즘 나오는 형식의 이제 미세급유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C 모델을 최초 전원을 켜게 되면 부팅과 함께 초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발판을 밟으면 작동이 안됩니다. 이유는 발판을 뒤로 사절할 수 있는 뒤로 밟게 되면 얘가 한번 원점을 잡게 되거든요. 뒤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뒤로 한번 밟게 되면 이제 바늘의 위치와 모든 부분들이 원점을 세팅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원을 켰을 때 발판을 뒤로 밟아서 한번 원점을 잡고 시작한다 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재봉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미실을 감아볼 건데요. 안테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왼쪽은 미실용으로 쓰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미실 감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실을 넣어주시고, 상단에 있는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통과해 주십니다. 왼쪽 미실도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테나를 통과한 실은 지금 보이시는 미실 감을 때 쓰는 장력 다이얼, 뒤편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접시, 항상 모든 실은 이 접시 사이에 쏙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잡고 쏙 넣어주신 후에 왼쪽에 보이는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미실 감는 이 부분에 빈 보빈을 끼워주시고요. 미실 장력 다이얼을 통과한 실을 시계 방향으로 5바퀴 이상 돌려주셔야 이게 회전했을 때 감아놓은 실이 풀리질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바는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런 레바 같은 경우는 이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만 힘을 주셔야지 그 이상의 힘을 주시게 되면 이 밑에 부품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일 수 있는 범위로만 조심스럽게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그 레바를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재봉을 하면서 같이 감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재봉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박음질을 실제 원단에다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을 건데, 이럴 때는 노루발을 올려주고 페달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양이 감기게 되면 자동으로 레버는 뒤로 해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실을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 있는 칼날 쪽으로 실을 집어넣고 당겨주면 커팅이 됩니다. 이렇게 커팅이 되고, 기존 실은 여기에 걸려있게 되죠. 그 다음 감을 때 이 실 빼서 또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아놓은 미실을 끼워볼 건데요. 보통 손을 아래로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는 북집을 빼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밑으로 놓고 어떻게 빼고 어떻게 끼우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집을 빼는 방법은 손을 넣어서 북집에 이 레바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서 잡고서 빼시면 되고요. 네, 북집의 미실을 이제 끼워볼 건데요. 북집 정면, 안쪽 면, 이 안쪽 면을 보이게끔 한 다음에, 미실의 경우는 실이 풀렸을 때 시계 방향으로 풀려야 됩니다. 이 보빈이 시계 방향으로 풀리게 해주시고, 북집에 넣으신 후에 보면 뚫린 부분, 사이끼리 있는 부분은 북집 외관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한 군데에 실을 넣어주시고, 여기 U자 부분으로 실을 넣어주시는데, 이 철판 있죠? 이 북집 겉에 조여져 있는 이 철판 사이로 실이 쏙 들어가줘야 미실의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집에 있는 이 조그만 일자 나사를 조이고 풀고를 통해서 미실의 장력도 조정이 되고요. 이거는 위실 다이얼처럼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조이거나 푸시더라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면서 당겨보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미실을 끼운 북집을 다시 끼우는 방법은, 북집에 이 U자 뚫린 부분이 12시 위를 보게끔 하신 다음에 레바를 잡고 끼우셔도 되지만, 레바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가마 가운데 봉에 맞춰서 넣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건 딱 소리를 느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딱. 이 딱 소리가 안 나게 그냥 살갑게 껴놓게 되면 바늘이 내려가면서 그리고 부딪히게 돼서 바늘도 부러지고 북집에도 손상이 발생합니다. 항상 다시 끼우실 때는 레바를 잡지 마시고요. 딱 소리를 들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레바를 당기지 말고 끼우라는 뜻은, 당겨놓은 상태에서는 소리 안 나고 잘 껴지게 되는데, 미싱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이 딱 소리가 들리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실 끼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앞서서 미실 감을 때 알려드렸던 안테나 왼쪽 실 때 통과한 위실을 최초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실거리에 뒤에 부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실을 넣어주시고 하나 크로스한 다음에 가운데 구멍은 이용하지 마시고요. 맨 앞에 있는 구멍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꼭 FM적인 방법이 있다기보다 보통은 가운데는 건너뛰고 끝에와 앞에만 사용하신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위에 있는 다이얼, 이거는 사절 후 잔사 길이 조절 다이얼입니다. 사절하고 나서 바늘 구멍을 통과한 그 잔사의 길이를 조정할 때 쓰는 다이얼이고요. 이걸 조여놓게 되면 잔사가 점점 짧게 되고,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게 되면 잔사량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쓰진 않는데 사절 후에 꼭 바늘구멍에서 실이 빠지더라, 뭐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오른쪽에 있는 실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 한번 위에 거 똑같이 크로스해서 아래 구멍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력 다이얼 접시 사이에 쏙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 구멍에 위에서 아래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윗실의 메인 장력 조절 다이얼, 여기도 접시 사이에 정확하게 쏙 양쪽으로 실을 잡고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삥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삥삥이에 실을 걸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삥삥이가 튀기면서 윗실을 계속 공급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걸쳐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실거리에 실을 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실체기에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 실거리에 이게 후크식으로 왼쪽이 뚫려 있거든요. 후크식을 걸어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와이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실 클램프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왼쪽이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늘 위에 있는 실거리, 앞에서 뒤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바늘구멍은 왼편을 보고 있습니다. 바늘구멍에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어주시면 실 끼우기가 완료가 됩니다. 최초 신품의 경우는 핑거 보호대가, 손가락 보호대가 노루발에 장착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실 끼움에 있어서 다소 간섭이 있는데, 이게 불편하시면 탈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끼워주시면 되고, 노루발 밑으로 실을 내려주고 사용하시거나 그냥 사용하시거나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900시 윗실 끼우기에 대해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늘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게 되면 바늘 드라이버와 뭐 큰 드라이버 모두 같이 포함돼서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제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해당 나사, 이 나사를 풀어주게 되면 끝까지 나사를 뽑아낼 필요까지는 없고요. 몇 바퀴 살짝 풀어주시게 되면 바늘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미싱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바늘의 앞뒤 구분이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렇게 뭐 나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몇백 원짜리 바늘 하나만 잘못 끼우게 되더라도 잘 안 되는 게 미싱입니다. 제품 드리다 보니까 바늘 앞뒤 구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늘을 이렇게 쭉 보면 바늘의 머리는 동그랗게 뭐 앞뒤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늘 구멍 쪽을 쳐다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깎인 부분, 이렇게 깎인 부분이 오른쪽을 쳐다보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깎인 부분이 오른쪽을 쳐다보게. 그래서 위치를 잡으신 후에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고 심판에 있는 바늘구멍에 실을 바늘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신 다음에 아까 풀었던 바늘대에 구멍에 바늘을 쭉 올려주십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타이밍이거든요. 더 이상 안 올라갈 때 왼손으로 바늘을 살짝 밀어주세요. 밀어주면서, 그리고 나의 시선도 이 왼쪽으로 와서 바늘 구멍이 왼쪽을 정면으로 잘 바라보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신 후에 위치가 맞았다 싶으시면, 높이와 위치가 맞았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살짝 밀어준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바늘 나사를 잠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딱 일정량 딱 잠겨지는 타이밍에서 살짝 힘줘서, 정말 무리하게 힘줘서 돌리실 필요까지는 없고 살짝 힘줘서 돌려주시게 되면 손가락으로도 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900C) 모니터는 매우 심플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형태로 메뉴가 존재하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맨 왼쪽 위에 있는 건 모드 선택입니다. 모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기 전에 지금 잠겨져 있기 때문에 자물쇠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자물쇠를 열어주고, 한번 클릭하니까 다른 모양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패턴 제공,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 제공. CP는 미싱스토리 9800 모델에서 선보였던 여러가지 이 전자톱니를 이용한 스티치가 이제 주기에서도 제공이 되어졌고요. 이 CP를 선택한 후에 여기서 3스텝 후, 1스텝 이런 식으로 전자톱니를 이용한 스텝을 이용한 특수 패턴들이 이제 제공이 되어집니다. 다시 눌러서 제일 최초 요걸로 돌려주게 되면 일반적인 본봉 박음질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위 버튼은 말 그대로 사절 끄고 켜고, 이제 꺼놓게 되면 벌판으로 사절이 작동을 하더라도 사절이 이루어지진 않고요. 이거는 전자식 노루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클릭하면 노루발 표시와 바늘 모양만 나왔죠. 그래서 박음질 도중 멈췄을 때, 바늘이 꼽혀있는 상태에서 멈췄을 때 노루발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거고, 다시 밟게 되면 노루발은 내려가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가위와 노루발이 켜졌죠. 이거는 사절 후에 자동으로 노루발이 올라가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둘 다 바늘 모양과 가위 버튼이 둘 다 활성화 됐는데, 이거는 전자식 노루발 기능을 모두 켜놓게 되는 상태로 작업 중 멈췄을 때도 노루발이 상승하고, 사절 후에도 노루발이 상승하고,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전자식 노루발 기능을 꺼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전자식 노루발 사용 유무, 꺼놓게 되면 발판 뒤로 밟아도 노루발이 상승하지 않게 되고요. 다시 켜놓게 되면 노루발을 뒤로 밟았을 때
노루발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 모델들은 메뉴에 들어가서 요 안에서 그 번호를 찾아가서 온 오프를 해줬어야 되는데, 좀 편리하게 전면에 아이콘 형태로 배치가 되어서 소비자분들께서 이 기능을 켜고 끄고 뭐 조정하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응축 스티치라고 해서 스타트할 때, 마무리할 때 보통 우리들이 쓰는 되박음질 도매 설정과 다르게 이제 뭐 땀의 길이라든지 스티치 개수라든지 약간 제자리 매듭 형태의 이런 응축 스티치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걸 꺼놓게 되면 아예 안 뜨고요. 켜게 되면 이제 A, B에 뭐 한 땀 한 땀 이런 식으로 보강 스티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슬로우 스타트 기능. 이걸 켜놓게 되면 최초 스타트 할 때 슬로우하게 스타트를 하는데, 그 체감이 뭐 확연히 느껴지진 않더라도 슬로우 스타트를 켜놓게 되면 처음에 좀 천천히 나가게 되고요. 이것도 원하는 대로 끄고 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늘 상하 정지. 발판을 밟고 시작을 했다가 멈췄을 때 바늘이 상정지 할 것이냐 혹은 하정지 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은 하정지 해서 설정을 하겠죠. 어차피 사절을 하면 자동으로 바늘이 위로 올라가서 정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요것은 도매 설정. 맨 위에 있는 거 A,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스타트 되박음질. 클릭하면 더블로 들어가게 되고요. 클릭하면 해제하게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넣었다 뺐다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D에 있는 게 각 A와 B의 위치에 있는 혹은 D와 C에 있는 위치에 땀수입니다. 지금 현재 4444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넷땀 되박음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건 3333이겠죠. 이것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조정하고자 하는 A를 눌러서 3 누르고 엔터, B 누르고 3 누르고 엔터,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C는 마지막 사절했을 때 마무리 되박음질 도매 설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했던 응축 스티치 끄고 켜고, 이거는 스타트, 이거는 마무리. 각각 하나씩만 되겠죠? 한 번 더 누르면 둘 다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응축 스티치를 온오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와이퍼 켜고 끄고입니다. 와이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퍼 설정도 예전 이것 전 900 시리즈 모델들의 경우도 메뉴에 들어가서 끄고 켜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면에 배치되어 손쉽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봉 속도입니다. 800, 110, 900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재봉기의 최대 속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속도와 땀수, 노루발의 퍼센트 이런 것들은 밑에 커서가 존재합니다. 좀 마이너스 위에 커서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땀수를 클릭하면 커서가 밑으로 옮겨졌죠. 커서 쪽으로.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손쉽게 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원하는 땀수와 속도, 노루발, 상승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아직 이제 900C의 경우는 메뉴들이 언어가
중국어와 영어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출고할 때는 영어로 설정을 변경해서 출고를 할 것이고요. 엄청난 많은 세부 조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정에서 제품을 받아보시고 쓰심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봉기의 속도는 1500인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도매 속도와 마무리할 때 도매 속도는 더 빠르다, 이럴 경우에 처음에 밟게 되면 빠른 스피드로 도매가 들어가고, 발판을 쭉 밟아서 나아갈 때는 더 낮은 속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도매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 3번 메뉴입니다. 백테킹 셋, 여기 세팅 들어가시면 스타트 백테킹 스피드 20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 1000 조정하고, 엔드백, 이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도 1000, 많은 입력하고 할 뻔했네요. 1000 이렇게 입력해놓으면 보다도 더 소프트하게 도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원하는 대로 나중에 값을 200하고 3200 사이로 원하는 값을 입력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전면을 놔주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언제든 조정하셔서 한번 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설정을 변경해서 여러가지 속도로 제품을 테스트 해보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실과 미실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 제공을 해볼 건데요. 노루발의 경우는 무릎으로 드는 노루발 기능과 발판으로 드는 노루발 기능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스피드는 1500에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한번 본보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박음질 속도는 스타트 1000, 마무리 1000으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지되는 걸 보이고요. 한번 수동 대박음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동 버튼을 눌렀을 때 예전 다른 모델들과 같이 탁탁탁 안에 이제 눌러지는 소음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버튼 조작 소음 정도. 제공 좀 멈췄을 때 반침 기능. 반침 기능은 위에 버튼입니다. 위에 버튼. 이거는 재봉 중 멈췄을 때만 작동이 되고요.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눌렀을 때는 작동되지 않고요. 항상 재봉 중 멈췄을 때만 작동되게 됩니다.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진 만큼 소음적인 부분이나 진동은 더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번 속도를 저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00, 700 발판을 최대로 밟더라도 이 정도 속도. 800,
900. 등 쪽으로 한번 쳐다보시죠. 직결형 다이렉트 모터의 특성상 800, 900 구간에서 가장 심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모든 제품들이 거의 공통된 상황이고요. 1000, 1000도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번엔 1100, 떨림이 있고요. 1200, 좀 덜해졌습니다. 1300. 어차피 1500에 놓든 2000에 놓든 혹은 뭐 1000에 놓든 최대 속도와 혹은 뭐 발판을 살짝 밟아서 중간 속도가 나올 때 어찌됐든 800, 900, 1000 정도 구간의 속도로 작동을 하게 되면 떨림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이 부분은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알맞은 속도를 맞춰 가시면서 뭐 1700에 두셔서 발판을 좀 더 50% 이상 밟아서 쓰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구간을 좀 찾아보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한번 패턴 스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버튼 눌러서 CP로 바꿔준 다음에 제공의 속도는 2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앞서 저희 미싱 스토리 9800에서 구현했던 그 스태츄와 같은 특수 패턴이 이제 적용되게 됐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있는 기능이 아예 없었던 상황과 다르게 이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제 한번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죽기 DDL 900C 사용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뭐 구매 부분에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덕돌이나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